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곡의 등급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분리를 할게요. 한 곳에 너무 많으니까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떼가지고 컨트롤 X에서 앞으로 보내고,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얘도 조금 올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쌀 품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밥맛이 좋느냐, 뭐 덕등이냐, 1등이냐, 뭐 우수냐, 2등이냐, 뭐 이거 보시면 여기서 뭐 덕이냐, 상이냐, 보통이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뭐냐? 그래서 앞으로는 뭐 100점, 90점, 95점, 80점 이렇게 아마 AI가 등급을 매길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매기느냐? RPC에서 바로 입고되는 걸 보고 이 산지에서 생산된 쌀 배어 있잖아요. 배어 정조 상태입니다. 껍질 있는 상태. 수분이 24, 5% 된 상태를 바로 투입을 하는 거죠. 올 때 바로 RPC에서 검정을 해버립니다. 그 유럽에 가면 밀 있잖아요. 밀을 수확해 오면은 단백질, 프로테인 함량부터 탄수화물 함량까지 바로 그날 측정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 쌀이 만약에 입고가 된다, 트럭에 싣고 왔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수분 함량 얼마, 단백질 몇 프로, 완전잎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단백질 함량은 안 중요하죠. 지금 현재는. 나중에는 중요하지만 왜 도정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그럼 질소 함량 얼마 하면은 질소 비료를 많이 줬거나 적게 줬거나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입형이라든지 바로 모니터링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이렇게 보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품종입니다. 품종.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일본 지도가 내가 그려볼게요. 이 홋카이도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본슈, 규슈, 시고쿠, 오키나와는 맨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홋카이도 북해도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오모리, 니가타 하는 요 추운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동경하고 이쪽이죠. 자, 그러면 위도상으로 보면 동경이 상당히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보다 더 아래쪽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큐슈, 우리 부산에서 여기 고속페리 타면 큐슈 온천을 많이 가시잖아요. 가까워요. 뭐 고속페리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어쨌든 여기 시고쿠라고 아주 또 유명한 큰 섬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뭐 다른 섬들이 수백 개 있지만 크게 보면 1개, 2개, 3개, 4개 정도로 섬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쪽에 이제 남쪽이잖아요. 규슈하고요. 아주 남쪽입니다. 부산보다 훨씬 밑이에요. 그러면 밥맛이 어디 있는 게 좋느냐 하면 홋카이도는 배를 거의 또 재배를 안 합니다. 우리 제주도처럼. 근데 주로 아오모리, 니가타 이쪽이에요. 여기서 재배하는 것이 뭐냐, 고시카리, 히카리 해서 고시라는 것이 달월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히카리는 빛이죠. 그는 월광이라는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달빛 먹으면 뭐 쌀 이렇게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어쨌든 이 고시카리가 1965, 6년도에
출생했습니다. 내하고 나이가 같아요. 제 나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의 5, 6년 동안을 입지적인 품종입니다. 1위입니다. 부동이 1위, 밤맛 1위로 고시가리 하면 전 세계에 쌀 소비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육종가들은 뭐합니까? 잡니까? 자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원체 이제 밥맛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오모리 니아가타 이 약간 북쪽에서 재배한 것이 밥맛이 좋지, 이게 똑같은 고시가리를 남쪽에 이어서 재배하니까 아주 X더라. X는 뭐 삼각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왜 그럴까?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중생종 종류예요. 뭐 조생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생종입니다. 그러면 생육기간이 좀 짧잖아요. 중만생종보다는 아무래도 북쪽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등숙이 언제 되느냐 하면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재배를 하게 되면 출수기가 보통 이제 8월 우리가 20일 정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8월 한 1일, 7월 30일, 한 20일 정도 빨라요. 출수기가. 그러니까 중생종이나 뭐 조생종이나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사실은 밥맛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자, 우리가 배웠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 아마추어 단계가 아닙니다. 프로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왜 그러면 7월달, 하순 8월달에 출소가 되면 밥맛이 없는가요? 왜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7월 1일이다. 8월 1일이다. 여기가 9월 1일이다. 여기가 6월 1일이다. 그럼 이 양을 뭐 언제 하든 여기 하든 한다. 그럼 온도로 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니, 너무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40도씨까지 올라가겠죠. 맥시멈 평균 온도는 물론 28도 9도 되겠죠. 퍼센트가 도시 되겠죠. 그러면 이 7, 8월이 가장 뜨겁다는 거죠. 그죠? 요즘 온난화돼서 더 뭡니까? 더 뜨겁다, 더 덥다. 그죠? 그러면 지금 등수기 이때 되면 일 평균 온도가 21.5도 C 플러스 마이너스 2도 C 정도가 가장 뭐하다? 밥맛이 좋은 쌀이 생산되는데 등숙기 온도가 이때 등숙이 되면 7월달에 등숙이 되면 이게 숙기가 그러니까 알맹이가 차는 기간이 보통 30일 정도 걸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20일 날 했다면 8월 30일까지 알맹이가 다 차는 시기죠. 이때 알맹이가 잎이 광합성을 해서 알맹이가 다 찬다 하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잎이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면 여기 알맹이가 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알맹이가 차는데 밤에 이제 밤 온도가 이제 높아지잖아요. 밤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호흡을 많이 하는 거죠. 리스피레이션. 호흡을 많이 해보니까 에너지로 다 써버린다는 거죠. 에너지로 써버리니까 결국은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쌀알이 아까 어땠어요? 희끄무리한 이 불투명한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중간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맛 좋은 쌀은 실제 우리가 임금님께 진상한 쌀 하면 어느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죠? 임금님께 진상한 쌀 어느 쌀이죠? 경기 이천미잖아요. 이천미.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교수님 이천은 경기도니까 좀 옛날 과거로 보면은 어때요?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여기 서울 한양이면 이천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우니까 당연히 임금님한테 여기는 쌀 보냈겠죠. 이어서 들고 가려면 무겁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중북부로 갈수록 밤낮의 일교차, 온도차가 크다는 거죠. 그죠? 크기 때문에 야온 밤에 이제 호흡이 적다는 거죠. 밤에 호흡이 적으니까 이 쌀은 아까처럼 완전 투명한 형태를 띈다 이거죠. 이게 완전한 형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형태를 아주 깔끔한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그 뭡니까? 찹쌀이라서 그런데 이 희끄무리한 이런 게 희끄무리한 이런 게 안 받친다는 거죠. 아주 크리한 깔끔한 쌀이 만들어지고 밤에 호흡량이 많아지면 이게 중간중간 희끄무리한 이런 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핵심이다, 중요하다 하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진흥청이 있을 때 얘기를 하면 진흥청은 농촌진흥청이죠.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로 근무를 할 때 이제 식미 지도를 그렸어요. 식미 지도를 그렸는데 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이제 밥맛 지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내가 출생지가 밀양입니다. 고향이 밀양이고 거의 내가 뭐 제2의 고향보다 더한 거의 밀양보다 사실은 진주 쪽 흑건이죠. 내가 지금 학교를 거의 진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밀양하고 진주하고 진주 사천이 저기 밥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주 없어요. 왜 그 밥맛이 없느냐? 그러니까 항시 우리 이제 그 고위 관료분들께서 이제 이 농촌진흥청은 전국에 지소가 다 있습니다. 브랜치들이 다 있죠. 그래서 다 근무를 해봐요. 제주도까지 다 근무를 해보니까 이 호남 쪽도 있죠. 제일 밥맛은 데가 밀양이래요. 그러니까 기분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게 아까 얘기한 21.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여기 등습기 온도가 올라야 되는데 과거에는 밥맛이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왜 품종 자체가 과거에 우리 제레미였어요. 제레미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품종도 개량이 됐고 또 밤 온도가 8월에 등습될 때 이 파종 이양을 시기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6월 21일 날 이후 하지 전후로 했는데 지금 5월 하순에 해요. 거의 한 달 뭐 20일 정도 당겨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온도는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높은 온도에서 등숙이 되는 고온등숙이라는 고온등숙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밥맛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경기 이천미가 밥맛이 있게 됐고 외국에서도 경기 이천미 하면 누구나 다 알죠. 그죠? 그 정도로 한 것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무조건 이 파종 이양 시기를 늦춰야 됩니다. 언제로? 6월 하순. 그러니까 하지 전후로. 물론 중만생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조생종을 예를 들어 중생종을 생육기간이 짧은 애를 막 6월 25일 날 심어가지고 뭐 생육도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품종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이렇게 6월 21일로 늦춰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갈 때도 외부 강의 갈 때는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품종은 얘기가 됐고 유전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지 어디에서 생산되느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질소 11항입니다. 과거에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영어로 하면 rural
RURAL, 지능은 development, VELOPMENT,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입니다. 청, 행정기관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농촌진흥청에서 탑라이스를 선정을 한다 했죠. 그죠? 완전 비율 95% 이상, 단백질 함량 6.5% 이하를 해서 했는데, 이게 실제 탑라이스를 생산하려고 해보니까 이 포장에 비료를 시바르당 기준으로 질소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7kg 이하로 해야 됩니다. 이게 10kg, 11kg 해버리면 절대 탑라이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분들은 탑라이스 되면 조금 유리한 점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비싸게 파는데 수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타성에 젖는 거죠. 과거에 내가 하던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질소를 뭐 12kg 주고 뭐 15kg 주고 9kg 주고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럼 뭐 교수님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아니, 눈으로 보면 다 알아요. 교수님 눈으로 보고 어떻게 그래, 교수님 뭐 도사입니까?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도사가 아니고 입색을 딱 보면요. 물론 요즘 이제 입색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주 보면은 바로 이건 질소 얼마 줬거나 바로 답이 나옵니다. 또 어떤 데 가면 질소를 많이 주고 관리를 잘해서 도복 쓰러진 게 있어요. 이건 쓰러졌다 하면 이건 절대 안 납니다. 이거는 이 상품성이 이 탑라이스 기준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 자, 뭐가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막대기가 숏 한 개 있고 미드 한 개 있고 롱 한 개 있죠. 그죠? 롱 한 걸 가만히 보면 이 기상이 롱하다. 아주 길다. 이 재배 시기도 길다. 그 다음에 미끄럼은 뭐 미드, 모기르기하고 미끄럼은 미드하다. 중간점입니다. 웃끄럼이 아주 하다. 그럼 모기르기, 미끄럼, 그 다음 수확 시기 방법은 미드하다. 중간점입니다. 제일 긴 게 보니까 이 웃끄럼이다. 웃끄럼. 그러니까 추비죠. 이 추비가 많이 시용이 되면, 물론 등수계는 좋아요. 등수계는 좋는데, 이 밥맛에는 아주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주면 이 쓰러짐, 도복이 바로 일어난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면 물론 이 비료를 조금 많이 주어서 수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밥맛을 생각하고 우리 마케팅, 우리나라 쌀의 홍보, 한국 쌀은 맛있다라고 가려고 하면 이 웃구름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밥맛 좋은 쌀이 만들어진다. 그게 답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그리고 이 재배 시기는 물론 이양 시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거 늦춰야 됩니다. 늦춰주면은 더 밥맛이 좋아지고, 이 기상은 전체 기상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이냐 하면은 요 웃구름 주고 나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출수기 이후 또는 유수 형성기 이후, 신장기라고 하죠. 유수 형성이 있어 출수기까지를, 이때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더 핵심은 출수기죠. 그러니까 여기 바람이 뭐 태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하고, 비료 성분이 너무 적어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점을 잘 파악을 하면 답은 나온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이제 건조를 어떻게 하느냐, 저장을 어떻게 하고 도정을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요 이제 밥 짓기가 별로
부각이 안 돼 있긴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과거에는 가마솥, 솥에다가 했잖아요. 쇠로 된 데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뭡니까? 밥솥, 전기로 된 이름 얘기, 하고 있잖아요. 코끼, 이런 거. 다양하게 있죠. 이런 데서 너무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압력밥솥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밥솥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전기세도 줄일 수 있더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식습관이 상당히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먹는 것인지, 반찬이 짜니까 반찬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인지 이제 구분이 안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왜? 우리가 쌀을 하지만 이 쌀에 있는 양분이 지금은 5%인 탄수화물 밖에 없다는 거죠. 신운 어디 날아가 버렸죠. 그 다음에 호분청, 단백질청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분만 먹는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다르게 됐다 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하고 가되, 나는 아니다. 나는 80만 인구 중에 3분의 1이 굶주림이 있다는데 이들을 위해서 생산량이 많고 맛은 조금 덜해도 생산량이 많은 쪽으로 재배법을 개선을 해서 나는 인류의 식량난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혁자적인 입장에서는 후자를 참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또 경제성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자 후자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거죠. 교수님 도대체 정체성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농촌진흥청에 입사를 하는 겁니다. 연구소를 하면 거기서는 선택해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주어진 과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나는 저 후진국 개도국에 가서 진짜 수량을 많이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재배법, 그리고 여기 국내에서 그런 품종을 만들겠다. 소위 초다수성 품종을 한번 만들어서 거기에 한번 심어 보겠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인류를 위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일을 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